이제 국가나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 별일 없으시죠? 뭐 맨날 보면서. 네. 자, 오늘은 영점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쵸. 주변에서도 거의 다 모르시죠? 이게 영조물이란 뜻도 사실 생소하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까봐 예. 이제 사전을 좀 그쵸. 찾아봤는데, 정의.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주요 도로나 네. 아니면은 뭐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는 뭐 인도나 이런 것들이 뭐 따로 주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원 같이. 예. 박 선생님 인도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도로를 소유하고 계신 건 없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 네. 소유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유지보수할 또 책임을 또 지고 있는데, 네. 예, 이러한 이제 시설을 이용하던 이제 시민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걷다가 뭐 보도블록이 빠져 있는 데를 잘못 밟아갖고 발목이 골절된다든지, 네. 이렇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이렇게 입게 된 경우에는 네. 이제 국가나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마다 예산 편성을 하더라고요. 네.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 가입이 되니까. 네. 그래서 영점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네. 이때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으로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영점물 배상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쵸. 영점물 배상 책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청구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일단은 각 지자체마다 건설과나 아니면 도로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국가배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어가도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구청이나 시청 뭐 이런 데 이제 찾아가셔서 네. 문의를 하면 국가배상 담당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건데, 네. 공무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를 해가지고 보험사고를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 접수를 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보험 접수를 하겠죠. 네.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면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네. 사고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손해 사정을 한 다음에 손해액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피해자분과 조정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땐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간단하죠? 네.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안다고 해서? 박 선생님 이렇게 다쳐서 청구해 보신 적 없죠? 네, 저도. 네. 저도 제가 다쳐서 청구해 본 적은 없지만 네네. 사건들 좀 많이 해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이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게 네, 가장 그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죠. 본 사람도 없고 뭐 아무 증거 자료도 없는데 나 이거 보도블록에 잘못돼가지고 발목이 다쳤다 라든지, 아니면 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 빠져서 다쳤다, 네. 근데 목격자도 없고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주변에 CCTV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 그리고 뭐 119를 불렀다. 네. 보통은 크게 다치면 119 바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 119에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요. 구급구조 증명서나 네. 아니면 구급활동 일지나 이런 것들을 가까운 소방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 네. 아니면은 다치면 어디부터 가죠? 병원부터. 병원부터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내가 뭐 때문에 병원에 왔는지에 대해서 의사가 물어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내원 경위를 초진 기록에 남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손해가 이제 좀 나중에 발생을 할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대부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네. 내가
병원비 다 내고 나서 보험회사에 병원비 이만큼 나왔으니까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병원비의 지급을 보증해주면서 내 돈 내고 치료받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내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비나 네. 수술했으면 수술비나 뭐 이런 것들은 비용이 발생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처리를 하고 네.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 영수증을 잘 모아놔야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또 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굳이 내가 뭐 하나 잊어버렸다고 난리 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상해 입은 경우에는 네. 이제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네.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 어떻게 찾아가서 접수해 주세요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잘 해주나요? 대부분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 안 해주죠? 이제 이유가 뭐냐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공무원들은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전임자로부터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일률적으로 그래요? 국가배상 신청하세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 가서 신청을 하세요 라고 제도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배상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보험으로 되는지는 아예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절차가 어떤지는 알겠다. 네네. 그런데 절차가 막혀버렸잖아요. 접수를 안 해주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네. 상황들이 아주 많은 문의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이제 이때 해결 방법은 있어요. 해결 방법 찾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래서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